이제 양봉 하나 난 정도지.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아서 올라온 거라기보단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2차 전지 쪽은 뭐 하락폭이 엄청나게 크게 진행됐고, 그죠? 거기에 이제 뭐에 트럼프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락해 더 추가적으로 사실 요 정도 라인 정도까지가 뭐에 여기가 사실 몇 번에 걸쳐서 하락 부분을 가지면서 저점을 만들었던 구역인데 하나 둘셋넷 다섯 번 정도를 하락을 맞았던, 그러니까 이 정도가 2, 4분기 실적 발표 나서 저점을 만들어야 될 자리인데 요거를 하나 더 떨어뜨렸던 거지, 그지? 그게 뭐냐면 해리스 이전 바이든하고 트럼프 그 트럼프 총상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거의 뭐 당선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 때문에 떨어졌었던 자리가 이 자리지,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리스가 바뀌어지면서 해리스 지지율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원위치 온 거예요, 여기 이 위치가. 차트를 보면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3분기 쪽으로 보게 되면 그나마 이제 3분기도 실적이 소재 쪽은 안 좋을 거야. 그 중에 제가 매번 얘기하는 LNF가 가장 안 좋을 거고, 그래도 포스코 피처엠이 소재 양극재 소재 쪽에서는 가장 괜찮은 부분. 2, 4분기에도 그랬고 3분기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 완성셀 쪽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유럽 공장 가동률이 조금 상승하는 흐름 부분, 그것 때문에 3분기에 전분기 대비 증익 가능성, 그러니까 이익이 조금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실적 부진한 다른 기업들 부분은 뭐 4, 4분기나 내년 초나 돼야 뭐 영업이익이 좀 의미 있는 흐름으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지금의 회복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될 거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뭐 거기에다가 이제 뭐 화재,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전기차 포비아가 진행된 그런 부분들의 흐름을 일정 정도 회복하면서 반등하고 있는 중인데, 그죠? 사실은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8월 미국 전기차 판매 데이터 여기에서 이제 GM 판매량이 전달 대비 증가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진입 가능성.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2차 전지의 반등을 좀 이끄는 상황이야. 그게 이제 기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흐름으로 보게 되면 3, 4분기도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은 흐름인 건 분명하고, 그죠? 다만 이제 포스코피처엠은 GM의 판매 증가, 그 다음 현대차, 기아 이쪽으로 보급형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 그게 이제 조금씩 진행되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의 상승 부분은 조금 의미가 틀린 부분이다. 그죠? 그 부분과 관련돼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관련 내용 부분을 보내드렸는데, 뭐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 안 읽으시대, 그죠? 전체적으로 그죠? 한국의 8월 NCA 양극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뭐 59.9%, 그죠? 수출액이 59.9% 줄어들었으니까 전년에 비하면 엄청나게 안 좋은 거지, 그죠? 수출 중량도 38.7% 감소했으니까.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전년 8월 대비로는 60%, 40% 가까이 감소했으니까 엄청나게 안 좋은데, 그나마 이제 전달보다는 14%, 17% 정도 반등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부분, 그 정도는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보다 오히려 이제 주가의 움직임 자체는 요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포스코 피처엠이 가장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잖아, 그죠? 그 전에도 2, 4분기 실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지금 모양을 보다 기술적 흐름의 차트를 보게 되면 포스코 피처엠 차트지. 거기에 에코프로 BM의 똑같은 양극재의 에코프로 BM, 그죠? 똑같은 양봉이긴 한데, 그죠? 포스코 피처엠이 들떨어지고 더 강한 거잖아요. 지금 8% 에코프로 BM 반등을 했고, LNF는 5%, 그죠? 더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왜? 실적 부분이 더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요 부분 뭐 나머지 뭐 코스모신 소재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얘도 떨어진 폭이 3개월로 보게 되면 가장 큰 폭 중에 하나고, 그래서 지금 돌아 나오는 움직임으로 보게 되면 완성셀 중에서는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반등이 좀 세고, 그죠? 양극재 소재 중에는 포스코 퓨처엠이 세다. 그런데 그 이유를 굳이 이제 찾아보자면 뭐 저기
이재명 대표하고 누구야 한동훈 대표하고 그죠? 뭐 금투스의 시행 유예 가능성 뭐 요 부분도 결론은 안 났지만 조금 영향을 좀 시장에 미치는 흐름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자 이제 요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정기 변경은 수급 이슈지, 그제 수급 이슈에 대한 수급적으로 변환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4달 여기는 4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3일, 9월 13일 지수 변경이 있다고. 대형주에서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좀 줄어들어서 대형주 쪽에서 중형주로 지수 이동, 그죠? 또 반면에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지수 이동하는 종목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 지수 편출입에 따른 수급 개선이 있느냐 또 아니면 지수 편출입에 따라서 수급이 안 좋은 부분 그죠? 그게 이제 이번 9월달 정기 변경 이 부분에서 시가총액 규모별로 지수 편출입 종목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코스피 200 선물시장 9월 최종 거래일인 12일 다음 거래일인 13일에 코스피 코스닥 시총 규모별 지수와 KRX BBI 지수 그죠? 이게 이제 정기 변경이 되는데 그 흐름들 속에서 이제 이 이동과 관련돼서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교를 이야기할 때 용의 꼬리가 될 거냐 뱀의 머리가 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꽤 하잖아 그제 아주 좋은 데 가가지고 큰 데 가가지고 꼬리로 지낼 거냐 아니면 조금 작은 데 가서 용의 머리가 될 거냐 이제 그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뱀의 머리가 되는 조금 낮은 중형주 지수대로 가가지고 거기에 대형주에서 밀려서 중형주로 가지만 중형주에서는 머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중형주로 갔을 때 편입 부분이 놓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항상 이런 이제 변화가 좀 일게 되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이렇게 분리하게 되는 경우에 대형주 지수에서 중형주로 이동하는 그런 종목 부분들이 나름 수급에 좀 유의한 부분이 있고 그죠? 뭐 그런 쪽인데 아직 확실하게 왜냐하면 이제 주가 지수 부분이 시가총액이 변화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누가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아직 시간이 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신한투자증권은 코스피 대형주 지수에서 중형주로 이동할 종목을 현대건설, 하나시스템, 강원랜드, SK하이테크놀로지, 한원시스템, 뭐 FNF 이렇게를 꼽았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5.6% 정도 수익률이 평균 양호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항상 똑같으면 그걸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지. 그런데 그렇게 변화하는 종목 중에서도 실적이 좀 괜찮아야.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실적이 괜찮아서 시가총액이 유지할 수 있는 종목이 왜 떨어지겠어, 그죠? 시가총액이 내려와야 중형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이 떨어져서 중형주로 가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여튼 이 중형주 지수에서 대형주로 옮긴 종목들보다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옮긴 그 종목의 수익률이 그나마 낫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반대인 중형주에서 대형주 쪽으로 이제 뱀의 머리에서 용의 꼬리로 가는 종목. 이쪽은 9월 변경 예상 종목이 LX일렉, 삼양식품, LS, LIG넥스, 한국공사, HD 현대미포 이런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12일 정도까지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부분이지. 그죠? 그러니까 행여나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려면 12일 이후 13일 확실하게 왜 그때까지는 수급적으로 별로 안 좋은 평균 수익률보다 떨어지니까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 9월 13일에 정기 변경을 앞둔 KRX BBI 지수 편입 가능성에 이 포스코 퓨처엠의 편입 가능성 9월 13일에 정기 변경을 앞둔 KRX BBI 지수 편입 가능성이 큰 포스코 퓨처엠 요게 이제 상승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9월 들어서 이제 시세를 지금 내고 있는 거죠. KRX BBI 지수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업종에서 12개 종목을 추려서 구성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유한타증권이 포스코 퓨처엠을
편입 예상 종목으로 꼽으면서 편입이 되게 되면 884억 원 정도의 수급이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뭐 포스코피처엠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전반으로는 공매도 물량이 많잖아. 그런 상황에서 이 884억 원의 정도의 편입이 돼서 수급이 들어오게 된 경우엔 시세가 가벼울 수가 있는 부분이지. 원체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일부 반등을 해도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고. 여튼 이제 이러한 수급적 이슈가 포스코피처엠의 상대적 강세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포스코피처엠이 14% 정도 상승을 하는 반면에 나머지 2차 전지는 4%에서 6% 정도밖에 상승 안 하잖아. 여기서 에코프로비엠은 또 편출이 예상돼서 696억 원 정도가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포스코피처엠이 올라간다고 마구잡이식으로 2차 전지 소재 쪽을 공략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수급이 있는 쪽을 공략하는 게 나은 거고. 바이오 업종에서는 SK 바이오팜이 제외되면서 338억 원이 빠지고 그 빠지는 SK 바이오팜에 새로 편입되는 알테오젠에 363억 원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주식 개별 부분에 있어서의 수급 흐름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형주 지수에서 중형주로 내려가는 종목들은 시총이 감소한 만큼 주가는 부진하게 되는데 현대건설이 지난달 8월에 4.3% 하락했고 하나의 시스템 역시 1.43% 하락했었던 부분도 이런 부분이고 여튼 리밸런싱에 가까워질수록 중소형 펀드 수급이 몰리기에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형주 지수에서 중형주로 옮긴 종목들이 단기간 성과가 평균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고 자 거기에 이제 2차 전지의 또 하나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흐름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도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무슨 얘기냐면 이 배터리 시장에서 미국 부분에 진출해 있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규제 이게 좀 강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미국 의회가 국방부에 즉시 거래 제한 리스트에 올려라. 중국 배터리를 그죠? 그런 흐름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중국 전기차 산업 핵심 동력인 CATL 죠? 이걸 미국 정부가 지금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포함해야 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8월 30일 날 로이터와 차이신 등 미중 매체들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존 물리나 하원의원은 28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통해서 CATL을 즉시거래 제한 리스트에 올려달라고 요구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CATL이 미 군사 인프라에 위협을 준다. 이건 사실 핑계지. 중국이 이야기하는 웃기는 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중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의 배터리를 견제하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가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CATL 등 4개 배터리 기업으로부터 군용 배터리 구매 금지를 결정한 상태예요. 미국 듀크 에너지가 노스캐롤라이나 해병대 기지에 CATL 배터리가 탑재된 ESS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하려다가 2월 달에 철회됐던 게 대표적 사례인데 해당 사업에 제동이 걸리자 듀크 에너지는 민간 분야 CATL과 계약도 취소했다. 그러니까 군수 분야뿐만이 아니라 민간 분야도 취소하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루비오 의원 등은 서한에서 미국의 정책 위반자들은 미국과 경제 안보를 위협하려는 경쟁업체의 모든 시도를 단호히 반대할 책임이 있다며 CATL을 군사기업 목록에 추가해서 국방부는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군사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고 CATL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미국 기업
뭐 이거 포드,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견제를 날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포드가 사실 CATL하고 뭐 합작한다, 뭐 이렇게 작년에 계속 이야기를 했었지만 실제 그죠? 진척 사항이 별로 더딘 흐름 부분을 보여주는 것도 그런 거고. CATL은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이지만 미국에는 아직 실제 생산 공장이 없고 미시건주의 포드 자동차와 합작해서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2023년 착공 이후에 지속적으로 미국 국회가 이의를 제기해서 두 차례나 공사가 중단되고 2023년 11월 공사가 재개됐지만 다시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때 처음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뭐 꼼수를 부려서 미국을 진출하려고 하는데 사실 IRA법 그거 자체가 그죠? 중국 진출을 견제하려고 하는 흐름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런 꼼수가 통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런 상태로 지금 중국이 배터리나 전기차의 과잉 생산, 공급 과잉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미국이나 유럽 쪽을 위협하니까 지금 미국도 유럽도 멕시코도 캐나다도 계속해서 배터리 관세를 올려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조치 이런 부분들은 미중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죠? 특히 지금 중국 현지에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 간의 추가 정상회담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CATL 등을 압박, 강력한 카드를 추가하린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인데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기회로 양자 회담을 했는데 정작 핵심 주제인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식 의제화하지 않았었다. 이 이야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미국과 중국이 화해 흐름으로 가려면 대만과 관련된 문제를 중국이 양보하지 않는 한, 그죠? 그건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기차 캐즘으로 수요가 일시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서방 국가들의 노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한국 3사에는 CATL을 미국에서 누르고 그죠? 판도를 바꿀 절호의 찬스 흐름 부분을 가질 기회의 요인이기도 하죠. 그죠? 지금 전기차에서 불이 많이 나고 뭐 하면서 포비아 현상이 진행되고 뭐 있는 상황이긴 해도 이런 정책 흐름이나 흐름 부분들로 볼 때는 다소 이제 반전의 기회 흐름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 100% 관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미국 공화당 소속 의원 18명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이유로 IRA를 폐지할 경우에도 에너지 세액 공제는 유지할 것을 하원 의장에게 요청했다. 이런 부분들도 그죠? 실질적으로 미국의 지금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는 뭐 바이든의 정책 흐름을 이어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괜찮은데 행여나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IRA를 폐지할 수도 있는 부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소속 18명이 이 에너지 세액 공제는 유지할 것을 하원 의장에게 요청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도 이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다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다라는 것만 보여줘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심했었던 반대 흐름이 일정 정도 진행될 수 있는 요인인 거고, 그죠? 뭐 캐나다뿐만이 아니죠, 그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서방 국가 전 진영이 지금 중국의 공급 과잉,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해서 규제 그리고 그것을 압박하려고 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땐 나름대로의 반등 흐름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다라는 쪽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정기 변경과 관련된 수급적 이슈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그래도 다음 9월 중순 요 부분까지는 좀 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